금방 소개받은 그 대한요트협회, 저는 이제 그 국가대표 이하 청소년, 꿈나무 그리고 후보 선수 이렇게 그 지금 전임 감독으로 있는 김상석입니다. 그 오늘 그 제가 그 소개해드릴 거는 그 세일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요트에 대한 그 약간의 그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요걸 좀 바로잡고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 이 세일링은 항해를 뜻하는 거고, 세일링이라는 거는 바람을 이용해서 그 바다에서 항해하는 거를 세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방 이전세 선생님께서 지금 소개한 그 요트라는 의미 자체는 세일링 요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동력 체험이나 이런 것들, 이런 배들은 이제 그 모타 요트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또 그 유람선, 그 대륙을 횡단하는 그리고 여행을 하는 그런 배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것이 요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아 요트라는 그 배도 사실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비싼 배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 설명하고 이야기를 할 부분은 그 순수한 바람을 이용해서 그 경기를 하는 그 세일링 요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세일링 요트 조종법입니다. 일단 그 이 조종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손과 발, 몸을 이용해서 세일링을 하기 위해서 요트를 조종하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드리면 굉장히 아마 피곤해 하실 것 같고, 아주 간단하게 세일링을 할 때에 어떻게 배가 나가는 원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요게 도시예요. 요건 도시인데 요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세일링 요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 요트 대회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시안 게임, 올림픽 그리고 국내 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내일 저희가 그 광저우 아시안 게임 그 지금 링보라는 곳에서 내일부터 이제 경기가 시작을 합니다. 총 14개 종목에 14개의 그 금메달을 가지고 이제 각국의 이제 선수들이 그 대결을 하는데, 저희 그 나라 선수들은 10개 종목을 출전해서 10개 종목의 메달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는 그 아마 이 도쿄올림픽이라는 그 명칭을 다른 이 대회는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그 배들을 가지고 딩기 요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대회고, 그다음에 아메리카스 컵이라는 요 대회는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 그 총 한 5개 중에 이 아메리칸 컵이라는 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아메리칸 컵이라는 대회를 잘 모르고 있죠. 유럽이나 이런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고. 자, 지금 그 다음 세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RC 보트예요. RC 요트. 여러분들이 직접 배를 타지 않고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그런 배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상상하지 못하는 배들이 이제는 날아서 다닙니다. 이게 배가 물 위에서 떠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하이드로포일이라고 해가지고 수중익선이라고 하는데, 바다 밑바닥에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로 인해서 이 배가 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내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인데, 네, 요거는 물론 요런 배들이 이제 저기 보시면 배 밑바닥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배를 상승시켜서 수중에 대한 저항을 줄여줘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속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육지에서 달리는 속도의 그 한 2배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100km다 그러면 이제 육상에서는 한 200km의 속도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빠른 배들이 한 50노트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시속 한 100km 정도 되죠.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뭐 안전사고가 이제 빈번히 일어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충분히 해서 경기를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우선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동영상은 이번 2022년 원래 이제 그 22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돼서 23년도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 영상은 2022년도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러진 그 내용 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배가 IQ4이라고 윈드서핑 종목인데 여기 각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대회에 출전을 해서 끝마치고 나서의 그 자기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이 대표팀 선수들은 지금 현재 이제 광저우에 가 있고 지금 요 22년도에 영상 찍은 거를 잘 간단하게 이제 설명도 드리고 이 배 클래스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세일링의 조종법을 가지고 설명할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턴 동작들 그리고 또 이제 그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때 그리고 바람을 등을 지고 갈 때에 돛들이 펼쳐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다 틀릴 겁니다. 아까 같이 이제 그 돛을 세 개를 달았을 때 좀 불룩한 돛도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아메리카컵 대회를 이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1852년도에 시작된 대회입니다. 이게 아메리카컵이라는 대회가 지금 170년 정도 됐는데 이 대회에 출전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적을 뿐 아니라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만큼의 소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의 그 해양에 대한 과학 이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그 2013년도에 도전을 한번 했었어요. 그 김동영이란 그 사람이 이제 그 도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이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번 도전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겠지만 중국도 이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의 의미는 그만큼의 해양 강국 또 그 해양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복합체를 가지고 이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라에 그 있는 클럽에 대한 클럽 대항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전하는 선수들은 주로 그 유럽 선수들이 다 그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호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출전할 당시에도 대부분의 이 선원들이 모두 다 유럽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요거는 지금 따지면 한 10년 전에 이제 그 참가했던 그런 그 내용들인데 이거 뭐 여러 가지 이거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 보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이 대회라는 그 큰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해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체험과 함께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의미는 이 바다에 여러분들이 얼마큼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 바다라는 곳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자연의 큰 환경이지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보시고 또 우리 이천자 선생님께서 아까 그 해양 체험 소년단
이런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배출된 거기서 또 다른 또 그 경기를 하고 싶은 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각 시도 17개 시도에 학교, 실업팀 또 이런 그 이 배를 탈 수 있는 장소들이 이제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가깝진 않지만 서울의 한강에도 있고 이제 그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요트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마도 굉장히 반기일 거예요. 그만큼의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이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없겠지만 이런 도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바다에서 도전한다는 것이 아마도 그 삶의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살아가는데 또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해양 스포츠로 요트를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제 입장에서 이때까지의 어떤 경험상으로 비춰보면 요트는 해양 문화에 가까운 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식이 좀 많이 이제 지금 많이 변하죠. 예전에 요트 얘기하면 아마 노를 짓는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윈드서핑이나 이런 어떤 대중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바다에 해변에 가면 굉장히 그 이 윈드서핑이나 카이트 뭐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일링 조종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할게요. 간단하게 이제 뭐 할 수밖에 없겠지만 비행기가 뜨는 원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비행기가 날개가 달려 있는데 그 날개가 어떤 힘 때문에 뜨게 됩니까? 그렇죠. 양력. 자, 양력이 생기는 이유는 뭐죠? 자, 양력은 한쪽 면에 압력이 생기면 그 반대편 쪽 압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강한 곳에서 위로 밀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원리입니다. 근데 요트의 그 형상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정면에서 들어오면 이 돛에 흐르는 이 양쪽에서 흐르는 그 압력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배가 전진을 합니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이게 돛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쉽게 하면 이게 엔진이에요, 엔진. 여기에서 추진력이 생겨서 배가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요 밑에 보이시죠? 요 밑에 이게 뭘까요? 이게 왜 달려 있지? 이게 없으면 배가 앞으로 전진을 못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명칭으로는 센터보드라고 하고 위에서 아래로 꽂는 걸 대가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역할이 뭐냐면 옆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요트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각을 크로스홀드, 즉 45도까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제 동영상들이 있겠지만 지금 아마 여기 동영상에는 없지만 배가 전복이 돼요. 배가 옆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캡사이즈라고 합니다. 그 캡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아마 요트를 배우면 처음에 캡사이즈 훈련부터 합니다. 배를 다시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센터보드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배는 이게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일으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배가 어떤 원리냐면 이 배가 뒤집어지질 않습니다. 절대.
이 어떤 원리냐면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는 밑에 무게중심 추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넘어지려고 했다가도 다시 복원이 되죠. 그래서 그 먼 해양을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센터보드의 무게중심 추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배가 전복이 되질 않죠. 그러면 예전의 배들은 그러니까 그 증기기관이 나오기 전에 그 배들은 어떤 원리로 갔을까? 노를 지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근데 이 바람을 이용해서 갔죠. 그죠? 자, 이 바람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 우리가 아까 지금 이제 설명을 계속 제가 요트라고 하는데 사실 이 요트 용어가 발음이 야트입니다. 요트가 아니에요. 요트는 어디에서 넘어왔을까요? 이 발음이 일본에서 넘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1970년대에 처음 이제 요트가 그 전에도 이제 뭐 있었지만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게 1970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혹시 우리 잘 알고 있는 남한강 팔당 댐이 있죠? 팔당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거기 능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요트라는 배를 들여와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어디에서 모든 것들이 왔었냐면 일본에서 이제 전파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발음이 우리가 그때 요트 해서 지금 요트가 된 거고 원래는 야트입니다. 야트. 그래서 이 야트는 원래 야트라고 해야지 알아듣고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세일링 야트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일링 야트는 원래 야트는 야겐이라는 네덜란드어입니다. 네덜란드어에서 이게 이 발달이 돼서 야트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불러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거는 지금 지금 배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옵티미스트라는 배예요. 옵티미스트는 배 명칭이 좀 낭만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옵티미스트가. 이거는 예전에 한 100여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요 사가상자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이 갖고 놀고 오는 사가상자를 보고 본떠서 만든 배예요. 이 배가 굉장히 역사가 많이 됐고 옵티미스트라는 이 배 클래스 자체가 유명한 선수들이 이걸 이제 입문을 해서 이 배로 입문을 해서 지금 뭐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이 아메리카스컵 스키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옵티미스트 클래스 협회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이 옵티미스트로 대회를 합니다. 요거는 15세 미만까지 탈 수 있는 배고 요거는 자세히 보면 삼각형 돛이 아니고 오각형 돛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털실들이 달려 있죠. 털실. 요거를 이제 텔테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일직선으로 날리게끔 요 지금 손으로 잡은 게 여기 러더입니다. 러더. 그리고 여기 물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제 그 센터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수라고 할게요. 이 선수가 지금 이제 크로스홀드로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는 배를 거슬러 올라갔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는 돛을 완전히 다 펼쳤죠. 이거는 이제 그 다운윈드라고 해서 풍하로 내려가면서 타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 그 선수 앞에 뭐 판 같은 게 하나 나와 있죠. 여기 센터보드예요. 센터보드를 풍하를 타고 내려갈 때는 저렇게 올려주고 탑니다. 자, 요거는 이제 태킹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람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불어온다 생각하면 아까 45도까지는 꺾어져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45도로 가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야 지그재그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턴을 시켜주는 동작이 있어요. 이거는 이걸 이제 태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보드 택, 포트 택, 우연 자연이 있는데 한쪽 택으로 가면 안 되니까 다시 태킹을 해서 또 지그재그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동작을 풍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는 그 턴 동작을 태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코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을 0도로 했을 때 그 0도를 45도, 45도, 즉 합쳐서 90도죠. 이걸 노고존이라고 합니다.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구역이에요. 그 나머지는 턴 동작을 해서 모든 그 각도로 배가 탈 수가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세일링 조종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배를 타볼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조절하는 그 줄이라든지, 그리고 이 방향을 해줄 수 있는 핸들 역할을 해주는 러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타면서 하면 아마 더욱더 재미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 파트인데, 그러면 이제 그 수중익선, 하이드로포일이라는 배를 가진 이 장치를 단 배들이 얼마큼 빠른지, 또 이 지금 또 영상에는 이제 아메리카즈컵 대회를 하고 있는 이 동영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배가 에이스 75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게 지금 무슨 지느러미 같은 게 이제 두 개가 양쪽에 달려 있죠. 저게 이제 그 수중 익선은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보지는 못한 이제 아마 디자인이고, 이게 최근에 이제 아메리카컵 배들이 최근에 최신형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까 팀코리아 백호가 그 배는 이제 쌍동선으로 돼 있죠. 이걸 이제 카타마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배에서 또 다시 요 배가 이제 선체가 하나로 돼 있죠. 이런 선체로, 이게 이제 모노홀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에 지금의 이제 이 센터보드가 없어요. 저거는 배가 가볍겠죠. 배가 가볍고 저기서 생기는 압력의 힘으로 옆으로 배가 쓰러지려는 힘을 감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배가 엄청 빨라요. 저게 50노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순간적으로 뭐 빠른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저런 스피드를 가지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빠르게 보이죠. 이게 경기 방식인데, 지금 여기에는 그래픽으로 모든 게 이제 아마 이 시각적으로 다 전달을 해주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이 배마다 저 보트 스피드가 다 나오죠. 이게 다 GPS가 이제 다 장치가 다 있고, 이게 실시간으로 위치, 그러니까 속력, 그리고 이 위치, 그리고 이제 배가 진행하는 거리,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나옵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 기술도 이걸 따라가야겠죠, 이제. 그리고 또 이 지금 배의 이 모양과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순간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과 거의 흡사한 어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해양의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도 한 20년 뒤에는 뭐 사관생도도 생길 거고, 또 이제 이런 기술적인 해양 연구원도 될 거고. 자, 이거는 아까 백호의 좀 이 개선된 좀 그런 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가 떠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배에 저런 수중익선의 날개를 이제 단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세일 GP라는 이제 배인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그가 뭐 축구로 따지면 리그를 얘기하는데, 뭐 아까 나왔던 아메리칸컵 대회 가 제일 하이 리그면
이런 것들은 뭐 2리그, 3리그에서 시작하는 그런 그 배들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들 연날리기 해봤죠? 안 해봐. 연날리기? 그 연이 카이트예요. 자, 이 연날리기를 이제 그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아마 그 세계적으로 많이 타고 최근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종목에도 이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는 이제 포뮬러 카이트라고 카이트도 이제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물 위에서 요것도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윙포일이라고 그 윈드서핑은 이제 그 고정된 마스트라는 고정된 것이 있지만 윙포일이라는 건 요거는 이제 날개만 가지고 직접 배를 타는 종목입니다. 요 배가 최근 들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모든 그 배들이 이렇게 그 하이드로포일을 달면서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의 배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간소화시켜 가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일링은 최근 들어 이렇게 그 배들이 그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그 크루징 요트에도 그런 그 수직선 날개가 이제 옆에 사이드 쪽에 이제 달아서 더 빨리 이제 항해하는 그런 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나 이제 우리 이 선생님처럼 여러분 초등학생들 특히나 이런 그 유소년들이 많은 분들이 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한정된 인원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한강이나 이런 곳에서 요트를 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이 앞으로의 어떤 그 해양 문화의 시작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요트 그 세일링이라는 것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관심과 그런 생각들 많이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가 저는 이제 입장에서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데에서 굉장히 그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이런 그 요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요트라는 스포츠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